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제2강 비디오를 틀어봐입니다. 26단어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근에서 VI나 VID, VIS, VEY, VY, 위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보다 또는 보이다, 뭔가를 보여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어근입니다. 어근 하나로 여러분들은 100어휘력을 정복을 할 수가 있고요. 어근을 알게 되면 아주 어려운 단어도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비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프로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 앞을 의미하는 말인데 시간상으로 앞은 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비덴트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견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견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를 보고서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낀다라는 개념에서 이게 절약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절약하는 또는 검소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하겠죠? 프라비덴이라는 단어는 성견지명이 있는 신중한 또는 절약하는 검소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아주 쉽게 단어를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어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디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동사 의미를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VID라는 단어는 뭐예요? 보다 또는 보여지는 개념이죠.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 그걸 우리는 비디오라고 하고요. 비디오 테이프 또는 녹화라고 하는 겁니다. 비디오 테이프로 뭐하다? 녹화하다 또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디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프로바이드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핵심 다이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여러분들이 프로바이드의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프로라는 접두어는 앞, 시간상으로 앞은 뭐를 의미한다?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와이드라는 단어는 뭐냐? 바로 보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미래를 보고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준비하다 또는 대비하다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 것을 상대방한테 주다의 의미로 써요. 과거의 왕들이 식량을 비축해놔요. 식량을 비축으로 해놓았다가 흉년이 들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뭐요? 미리 준비한 것을 주겠죠? 제공하겠죠? 이 단어의 의미가 주다, 제공하다, 공급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요. 뭐를 준비합니까? 법을 준비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는 규정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규정하다. 동의어에는 prescribe 또는 order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미래를 보고 뭐하다? 준비하다, 대비하다. 준비한 것을 상대방한테 주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뭐예요? 법을 의미하는 말이죠. 법률 따위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규정하다. 그럼 이 provide for은 무엇이냐? 뭐뭐에 대해서 준비하는 개념이에요. 준비하고 대비하다가 되는데 아빠가 또는 엄마가 부모님이 가족을 위해서 생계비를 준비하다. 그럼 뭐요? 가족 등을 당연히 부양하는 단어가 되겠죠. 이때 동의어는 이 supp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프로비전의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미래를 보고 뭔가를 준비하는 개념이에요. 준비하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준비, 대비가 되고요. 준비한 것을 상대방한테 주는 개념이죠. 제공이나 공급의 의미로 쓰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준비한 것, 식량 따위가 되겠죠. 식량.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법조항 또는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의미 매우 중요한 의미니까 완벽하게 여기서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프라비덴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라는 단어는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동사구는 당연히 provid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또 미래를 보고서 뭔가를 준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생견지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생견지명이 있어요. 미래를 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은 뭐요? 그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겠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뭐요? 신중하다 의미로 쓰이는 게 프라비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래를 보고서 돈을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 그럼 당연히 장래를 준비하는 또는 앞날에 대비를 하는, 앞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요? 적응을 합니다. 아껴 써요. 절약하는 검소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프라비덴이라는 어려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프루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뭐의 축약형이 되느냐면 프라비덴트의 축약형이에요. 여기서 VI가 빠지고요. O가 U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U라는 철자로. 프루덴이라는 표현은 프라비덴트의 축약형이라고 어원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프로는 뭐다? 프로의 변형이죠. 미래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낸이라는 단어는 비덴트, 이 바이디, 보다의 축약형이 되는 겁니다. 이 암기법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를 보고서 발생할 일에 대비하여서 뭐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발생할 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죠. 이 표현이 바로 신중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거의 반대 접두는 임을 붙이면 됩니다. 임이 뭐냐? 부정한 낫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imprudent 그러면 경솔한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invidious라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라 암기법을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원연상법입니다. 어원연상법. 접두에 나온 이는 전치사죠. 인담의 대상이 나오면 을이 되는 것이고요. VID는 뭐다? 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뭔가를 보는데, 뭔가를 보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특정한 아이만을 편애하는 광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선생님이 특정한 아이만을 좋아해요. 그런 광경을 봐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선생님의 그러한 행동은 부당하고 뭐요? 불공평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부당한 또는 불공평한 의미로 쓰이고요. 선생님의 그러한 행동은 뭐요?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행위죠. 이 단어가 바로 불쾌한 의미로 써요. 불쾌함. 남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핵심 연상법으로 암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인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B로 연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NB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통 악의로 남을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질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도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 단어도 요 이에는 인입니다. 인. 인남의 대상이 나와요. 대상. 그럼 을이 되겠죠? 을이 되겠죠? 이 VI라는 단어가 뭐다? 보는 겁니다. 보는 거요. 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친구가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그럼 이 갖고 싶은 물건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런 물건을 친구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없는 물건을 친구가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NB라는 개념이죠. 그럼 왜 봅니까? 부러우니까. 질투가 나니까. 시샘이 나니까. 그게 바로 NB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비를 NB로 연상을 하시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가 질투심이죠. 그럼 질투심을
불어일으키는 편에는 부당한 행위가 되죠. 질투심을 불어일으키는 편에는 부당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부당한 불공평한의 의미로 쓰이고요. 불공평한 대우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단어 의미가 바로 불쾌함, 남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일곱 번째 단어 보세요. 이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improvise라는 단어입니다. im이라는 접두어는 부정, 반대를 의미하는 편이고요. provise라는 단어는 provid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예요? 준비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뭡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죠.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급한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뭐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다, 처리하다, 만들다의 의미로 쓰일 때 improvise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덟 번째 단어죠. visual이라는 단어죠. 이 vid는 vis랑 똑같아요. see, 보는 개념이에요. 눈으로 보는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시각의 눈으로 보는 의미로 쓰이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또 visua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각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등에 이용되는 이미지나 도형을 다 뭐라고 그래요? visual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AVDOC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Audio Visual Documentation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디오에서 A, 비주얼에서 V, Documentation에서 DOC를 써서 AVDOC는 우리가 시청각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오디오라는 게 뭐예요? 듣는 것이죠. 비주얼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것이라는 얘기죠. 시청각 자료를 우리는 Audio Visual Document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단어죠. Visualize라는 단어입니다. 이 visual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각의 또는 보는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IZE는 동사전미어가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속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개념이에요. 마음속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개념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마음속에 그리다 또는 상상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의 등에는 imagin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envis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envisa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뭐요? vision 또는 vi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아시면 이 단어는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 번째 단어죠. invi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visible이라는 단어는 볼 수 있다라는 단어고요. 앞에 나온 in은 부정접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부정, 반대를 의미하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볼 수 없는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볼 수 없어요. 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invisible이라는 단어가 무형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경제학 용어로 쓰이면 상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은행이나 관광업과 같은 서비스와 관련된 무형의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단어죠. 아주 쉬운 단어죠. 이 visit이라는 단어입니다. VIS는 뭐요? 보다가 되는 것이고요. IT는 뭡니까? go, 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에 exit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출구 비상호라고 그래요. 그럼 ex라는 단어는 뭐다? out을 의미하는 말이고 IT는 바로 go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IT라는 어원을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visit이라는 단어는 보러 가다, 방문하다, 시찰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하나 암기해 보겠습니다. reiter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반복해서 뭔가를 하는 개념이에요. 이 re라는 단어가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IT가 뭡니까? go라는 얘기죠. go라는 개념은 가서 뭔가를 하는 개념이에요. 반복해서 가다,
반복해서 가다, 반복해서 가서 뭔가를 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read write이라는 표현이 반복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어근 하나를 암기하시면 이런 어려운 단어는 암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뭐다? 바로 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암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visit이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또는 시찰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visa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vis는 뭐요? 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권이 있죠. 우리가 해외를 갈 때 passport. 여권을 보여주고 그 자기가 간 나라의 그 대사나 영사나 이런 곳에서 서명을 받는 증명서를 비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vista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vis는 뭐다? 보는 개념이에요. 보는 거, sight. 광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vista라는 단어는 보이는 광경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풍경, 경치나 풍경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걸 우리는 파노라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비유적 전망 또는 앞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동요는 이제 프라스펙이라는 표현이 있죠. 스펙이 역시 뭐예요? 보다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비스타의 두 가지 의미, 경치, 풍경 또는 전망, 어떤 사람의 앞날을 우리는 비스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14번째 단어죠. e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라는 접두는 x에서 x가 생략된 형태죠. 의미가 뭐예요? out 또는 바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out, 바깥을 의미하는 말이죠. vid는 뭐다? 보다 또는 보이다가 되는 겁니다. 보이다. 그래서 범죄 현장 등에서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증거라고 그러죠. 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동사적인 의미로 쓰이면 증언하다.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임을 입증하다라는 얘기예요. 입증하다. 또는 뭐뭐의 증거가 되다 의미로 쓰이는 게 e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15번째 단어죠. eviden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뭐요? 바깥이라고 그랬죠? vid는 뭐다? 보이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명백하게 눈에 보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눈에 보이는 명백한, 분명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evident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명백한, 분명한, 뚜렷한. 16번째 단어죠. ambiguou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envy에서 나온 형용사가 되겠죠. 그런데 envy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하다, 부러워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ambiguous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급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envy, 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왜 봅니까? 부러우니까 보는 개념이에요. 부러우니까. 그래서 envious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러워하는, 질투심이 강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동요에는 이 jeal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jealous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질투의 신입니다. 유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jealou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요가 뭐다? envious가 되는 겁니다. 17번째 단어죠. invi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동사 접두어가 됩니다. 그런데 large라는 형용사 앞에 in을 붙여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되죠. 의미가 뭐예요? 크게 하다, 확대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네, vis는 뭐다? 보는 개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려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동요에는 visualize라는 표현이 있고요. envisage라는 단어가 있고 imag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번째 단어죠. envisage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뭐다? 동사 접두어. vis는 뭐다? 보는 개념이죠. 역시 마음속으로 그려보다, 마음속으로 그리다, 상상하다, 예상하는 겁니다. 미래를 마음속으로 그려봐요. 그럼 당연히 예상하다가 되겠죠. 동요에는 visualize, envision, imagine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19번째 단어, 핵심 다의 advise가 되겠죠.
학생들은 어드바이저를 항상 뭘로 암기하고 있어요? 충고하다로만 알고 있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알리다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AD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당연히 을로 번역이 되겠죠? VIS는 뭐다?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누구에게 알리는 개념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누구누구에게 알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dvise라는 단어 뒤에 A가 나오고 of 다음에 B가 나오면 이때는 충고하다로 번역하면 안 되고 A에게 B를 알리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때 동의어에는 당연히 inform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본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가 본 것이나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을 남에게 알리는 개념이에요. 말해주는 개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advise라는 단어는 충고하다, 권고하다, 조언하다, 자문해주는 개념이 되겠죠. 이 단어의 명사꼴은 advice라는 단어가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충고, 조언.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통지 또는 알림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20번째 단어입니다. revise라는 단어입니다. 이 re라는 접두는 again, 다시, 반복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vise는 뭐다? 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고 등을 반복해서 보고 잘못된 부분을 변경하다, 수정하다라는 표현을 revis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하다, 수정하다, 교정하다 또는 개정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개정하다. 21번째 view라는 단어죠. 이 단어도 역시 핵심 다이어가 되죠. view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학습을 해봅시다. view는 뭐다? 보는 개념이에요. 보다 또는 보이는 개념이죠.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야 또는 경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개념에서 이 단어는 견해, 생각, 태도, 관점, 무슨 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point of view 그러면 관점이 되죠. point of view 또는 viewpoint라고도 표현을 해요. viewpoint, 관점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보다가 되겠죠. view A as B 그러면 see A as B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A를 B로 보다,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간주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22번째 단어죠. review의 세 가지 의미예요. 이제 re라는 접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반복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view는 뭡니까? 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다시 보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평론가가 신간서적이나 연극 등을 반복해서 보고 평론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review라는 표현이 바로 평론 또는 논평 또는 비평의 의미로 쓰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존 정책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요?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 검토를 한다는 얘기, 재검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view의 세 가지 의미, 복습, 평론, 논평, 그 다음에 재검토. 이 세 가지 의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23번째 단어죠. preview의 의미입니다. pre라는 접두는 바로 미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before. 미리. 근데 view는 뭐다? 보다. 보여주는 개념이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미리 보다 또는 보여주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영화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사회 또는 공개쇼 또는 시사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를 미리 보고 시청자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개념에서 이 표현은 바로 안내 또는 소개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24번째 단어입니다. viewpoint. view는 뭐예요? 보는 개념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볼 관이라고 합니다. 볼관. point은 점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보는 관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회 등을 보는 관점, 사회 같은 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죠.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사회나 인생 등을 보는 관점을 관점 또는 시각 또는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25번째 단어죠. survey라는 단어입니다. 이 sur이라는 개념은 바로 오버롤인데요. 이게 두루 또는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버롤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올이라는 단어도 전체죠. 오버롤이라는 표현도 전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전체의 의미로 쓰이고요. 또 이 단어가 작업복의 의미로 쓰이는데, 몸 전체를, 이 다리 부분과 윗부분, 몸 전체를 덮는 옷을 우리는 작업복이라고 하죠. 이 VEY는 바로 뭐요? 보는 개념이에요. 볼 때는 또 살펴보는 개념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두루 살펴보다라는 얘기는 뭐뭐에 대해서 조사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조사하다 또는 점검하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땅의 크기를 조사하면 그 땅을 뭐 한다라고 그래요? 측량이라고 하죠. survey라는 표현은 조사, 조사하다, 점검, 점검하다 또는 측량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26번째 단어죠. wear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e라는 접두는 뭐다?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wear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 view, 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반복해서 봐요. 왜? 존경하니까.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존경하다. 신을 존경하는 걸 또 뭐라고 그래요? 숭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준보 영단어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